안녕하십니까. 방송기자연합회장 양만희입니다. 일단 시상식에서 각 부문별로 어떤 수상작이 수상의 영역, 어떤 분들이 그리고 어떤 작품이 수상의 영역을 알게 됐는지 이제 볼 수 있게 될 텐데요. 여기 시상식에 온 분들만이라도 같은 시기에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받게 된 작품들이 어떤 것들인지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취재보도부문하고 기획보도부문 수상작을 보면은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가 여전히 있구나, 고질 같은 비리 범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드러내서 보여주셨고, 또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사실은 그 이면에 또 이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신 수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년 가까이 방송기자연합회장을 하면서 이달의 방송기자상 인사드리는 자리에 지역에서 출품해서 수상 영예를 안게 된 분들에게 더 많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널리즘적인 측면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지역에서 시도하고 추진하는 게 서울 수도권보다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각 기자들과 그리고 또 기자들이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준 보도국, 이런 단위의 노력이 없으면 사실은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역 부문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G1, KBS 춘천, 여수 MBC 모두 보면 G1 같은 게 우리 사회 문제, 그다음에 KBS 춘천은 우리 자연환경 문제, 그리고 여수 MBC는 우리의 잘 몰랐던 역사 문제에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의제를 제시해 주셨다. 그것도 아주 잘. 그래서 저널리즘적인 책무를 충실히 수행한 수작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강원도에서 좋은 작품들이 많이 올라오고 경쟁도 아주 심합니다. 그거는 선한 좋은 경쟁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수상하시는 분들 중에는 낯익은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수 MBC의 김단비, 배준식 기자님은 제가 5개월 전 같은데요. 여수 MBC에서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받은 일이 전에 안타깝게도 잘 없었습니다. 사실 문을 여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5개월 만에 이 자리에 또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대단히 반가운 마음이고, 대단히 어려운 조건에서 방송 저널리즘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 어떤 좋은 모범을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더 힘찬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여튼 오늘 그 5개 작품의 수상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은 환경감시라고 하는 저널리즘의 책무를 묵묵히 그리고 잘 수행해 주셨다는 점에서 제가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축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가 지난달 30일 서울 유명사립대 입학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과거 이곳 음대 성악과 입학과정에서 불거진 입시 비리 의혹 때문입니다. 실기시험에서 경기도 소재 한 사립대 교수 A씨가 심사를 맡았는데 A씨가 시험을 본 일부 입시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과외를 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현행법상 대학 교수가 과외 교습을 할 수 없지만 A씨는 다수 학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해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국내 오페라에 영향력을 떨친 성악가로 TV 출연 등으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학교 측은 외부 교원이 연루된 일이라 학교와 직접적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A 교수를 도운 혐의를 받는 브로커를 입건했습니다. 브로커가 대관한 공연장을 찾은 경찰이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조사 중인 정황도 취재진에 포착됐습니다. 취재진은 A 교수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입장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도 입시생 다수가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MBN 김태형 기자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사회부를 떠나서 다른 부서에 있는데 마지막 사회부에서의 취재를 좀 감사하게도 높게 평가해 주셔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21위가 많이 들어보셨긴 하겠지만 여느 때보다 저한테 되게 제보가 많이 들어온 보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서 이동하는 날 오전까지 저한테 제보 메일이 올 정도로 되게 많은 제보자들과 취재원들이 있었는데요. 그분들 덕분에 계속 소통하고 취재하면서 그분들 덕분에 경찰 수사나 확인 내용에만 의존하지 않고 좀 현장 취재나 다른 취재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보도 나간 다음에 이번 달에도 서울대를 압수수색하고 타대학까지 확대한다는 경찰 발표 내용도 있었는데요. 어디까지 뿌리가 뽑힐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제보자들이 저한테 공통적으로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드러낼 건 드러내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 업계 관계자들이 많이 대부분 이렇게 제보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자정작용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치열하게 같이 고민해준 저희 후배 영상 취재기자들이나 취재기자들도 감사드리고 좀 어둠 속에서 취재 잘 만들 때 도와주신 데스커분들께도 감사의 의미를 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에 빠진 거죠? 태어나서 이런 느낌 처음이야. 그냥 약을 처방해 준 것 뿐인데 와 정말 그건 신이 주신 선물이다. 진짜 가을비에 못 듣는다고요. 저 한 번만 더 놔주세요. 이 말이 저도 모르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책임감이나 사명감 없이 영리 목적으로 자꾸 유통이 되고 하다 보니까 불법 마약을 하고 있는 환자들은요, 대체 마약으로 복용할 수 있는 중독성 약물에 대해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제가 탐사보도부 지금은 떠났는데 탐사보도부에 3월 달에 발령이 나서 11월 방송을 끝내고 떠날 때까지 약 한 8개월에서 9개월? 이제 8개월에서 9개월 동안 계속 마약 취재만 했거든요. 아마도 그렇게 마약 취재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 아이템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 아이템을 하면서는 좀 많이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뭔가 사람들이 지금 이게 문제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이외에 이런 문제도 있어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다는 게 뿌듯했고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제가 거의 1년 가까이 2023년을 마약 취재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약물 중독자들을 주로 이제 만나고 다녔거든요. 사실 약물 중독자들 취재를 해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많이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근데 상 받고 나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은 그분들이 꼭 회복해서 사회로 좀 잘 돌아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천에서 수년째 배달라이더로 일하고 있는 A씨. 그런데 얼마 전 급한 사정이 생겨 수백만 원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A씨가 돈을 빌린 곳은 금융권이 아닌 배달대행사. 배달대행사 대표는 돈을 빌려주는 대신 100일 동안 이자로 원금의 10%를 요구했습니다.
연이자로 따지면 36.5%, 법정 최고금리 20%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배달업계에선 일명 대여금으로 불리는 불법 사채입니다. 불법 사채는 라이더의 배달료가 적립되는 배달 프로그램 가상계좌를 통해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배달 대행사는 라이더가 요구해 돈을 빌려준 것뿐이란 입장입니다. 또 100일 동안 10% 이자를 붙이긴 했지만 제때 갚는 이들은 거의 없다며 원금을 못 받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밝혔습니다. 처음부터 사채가 목적이 아니라 라이더의 수요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업계에 퍼졌다는 얘기입니다. 배달 대행사 간 라이더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불법 사채도 등장했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돈을 빌려달란 라이더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른 업체로 이직하기도 합니다. 돈이 필요한 라이더와 이들과 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업계의 먹이사슬이 고리사채를 탄생, 존속시킨다는 겁니다. 하지만 연이자 30%를 웃도는 불법 고리에 대한 비판은 거셉니다. 결국 고리를 빌려 쓴 라이더들은 빚을 갚기 위해 또다시 사채에 손을 대는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 배달 대행사는 7,700여 곳. 얼마나 많은 업체가 불법 사채를 하고 있는지 실태 파악이 시급합니다. 지온뉴스 원석진입니다. 네, 저 지원방송 오재성 기자입니다. 일단 저는 저연차 기자로서 발제 고민을 항상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배달하시는 분이 사채 때문에 힘들다. 사실 이 한마디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발제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보는 와중에 개인 악덕 이제 대행사가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이게 춘천 지역에 만연하다는 걸 알았고 또 더 취재하면서 전국에 만연하고 10년 이상 된 지역도 많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굴레가 너무 심해서 좀 업계를 망치고 있다는 이제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더 많이 취재를 해서 이제 가족도 협박하고 또 이자율이 50%, 60% 정말 이렇게 괴롭히는 수준의 취재도 했는데 취재원 보호 때문에 사실 보도하지 못한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도할 때도 음성 대역이라는 것도 좀 처음 사용하기도 했고 어쨌든 여건 때문에 사실 더 많이 보도하고 싶었는데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서 했는데 이렇게 좋은 상황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제가 마구잡이를 취재하면 정리를 해줬던 저희 원석진 선배 그리고 영상을 찍기가 쉽지 않아서 이제 세 분이나 이렇게 붙으셔서 같이 찍어주신 저희 영상 선배님들 감사하고요. 더 열심히 하라는 말로 생각하고 더 바로 뛰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양강에서 브라운이 잡히기 시작한 건 10년쯤 전부터입니다. 유럽에 살던 게 어떻게 소양강까지 오게 됐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양식용 무지개 송화를 수입할 때 묻어왔을 거다. 아니다. 낚시꾼들이 풀어놨다. 이런저런 뜬 소문만 가득합니다. 분명한 건 브라운이 제 발로 소양강까지 온 건 아니란 점입니다. 인간이 데려다 놨을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기에 털을 잡고 살게 된 것도 인간, 보다 정확히는 댐 때문이었습니다. 계절에 따라 강가는 노랑과 보라를 오가지만 중간에 파란 흐름은 계속 유지됩니다. 수면은 대략 영상 6도에서 16도 사이, 브라운 송어가 살기 좋은 온도입니다. 이른 아침, 소양강에 배를 띄웠습니다. 브라운 송어가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알아보러 가는 길입니다. 이번 포획 조사의 가장 큰 성과는 브라운의 활동 영역이 그동안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더 넓다는 게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2020년에 나온 국립생태원의 조사 결과에는 브라운의 서식지가 소양강댐 방류구 아래에서부터 8km 구간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춘천댐 하류에서도 브라운이 잡혔습니다. 댐에서 이 지점까지는 17km, 3년 전보다 2배 정도 길어졌습니다. 브라운이 소양강 냉수대에만 산다는 기존의 가설을 수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더 놀라운 결과도 나왔습니다. 브라운의 산란철은 원래 겨울인데 6월 중순에 잡은 암컷에서 알이 발견된 겁니다. 생태 교란의 징후입니다. 결국 외래종의 퇴치도 토종 생태계의 복원도 모두 실패했다는 증거입니다. 적어도 소양강에선. 안녕하세요. KBS 춘천의 고순정 기자입니다. 네, 제가 사실 연차는 좀 많이 됐어요. 15년 차, 이제 16년 차 되는데 한 5년 정도 길게 휴직을 하고 육아휴직이랑 뭐 여러 가지 이제 가정 사정 때문에 휴직을 하고 복귀를 하고 나서 처음 이제 한 취재가 바로 이 갈색 이방인 작품인데요. 항상 환경 문제 어느 정도 관심은 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뭐 이렇게 외래종 교란 실태도 심각하다고 항상 이제 뉴스도 나오고 하면서도 이제 보도는 항상 이제 그걸 퇴치하는 장면, 때려잡는 장면 이것만 수십 년째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게 좀 억울하지 않나 자연 생태계 입장에선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진짜 이유를 뭐 저희가 찾을 수는 없겠지만 뭐 찾으려는 시도나 노력 그런 거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문은 좀 던져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좀 출발을 한 거고요. 마침 브라운 송어라는 유럽산 외래종이 이유는 모르게 이제 춘천에서만 서식하고 있다는 게 당시 이제 좀 이제 KBS 보도 통해서 알려지고 이제 이러면서 저희가 좀 자연스럽게 이거를 사례를 통해서 이제 환경 문제들, 외래종 퇴치 문제들이 좀 어떤 식으로 이제 잘못 이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좀 추적해 나가는 과정을 그냥 그대로 날 것으로 담았다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느낀 거는 그냥 이제 환경 정책이라는 게 환경이 주가 아니고 인간의 산업, 경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되다 보니까는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나 이제 이런 문제점을 좀 던지고 싶었고, 네 그래서 뭐 일단은 마무리를 한 것에 좀 의의를 두고 싶고 그래도 그동안 취재하면서 도와주신 저희 어업인 여러분들이랑 이제 저희 여러 박사님들 그리고 저희 옆에서 같이 이제 도와주신 저희 송승용 부장님이랑 이 자리 같이 오지 못했지만 저희 최혁현 촬영 기자 그리고 보셨지만은 수중 영상이 진짜 힘들게 찍은 거거든요. 수중 촬영해주신 우리 차순철 감독님도 되게 감사드린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MBC의 김단비 기자라고 합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보도 특집 다큐를 제작해 봤는데 또 오늘 의미 있게 상까지 받게 돼서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만든 폭격 그날의 진실은 한국 전쟁 때 여수에서 미군 폭격으로 인해서 희생된 민간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거든요. 사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민간인들이 희생된 사건이 되게 많았는데 워낙 오래전 일이기도 하고 또 관련 문서가 지금 미국에 있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는 데 좀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될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 그다음에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저는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관련 소명 의식을 갖고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큐를 만들기까지 되게 고생한 저희 동료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는데 제 짝꿍이거든요. 배준식 기자한테 고맙다는 얘기 꼭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